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잘 쉬셨죠? 자, 이제부터는 정체행정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달에는 정체행정 쪽에서 크게 많이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그래도 가장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시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해야 되나요?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도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참 묘한 인연이에요. 이 두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참 묘한 인연이다. 친구로 이제 육사에서 만나서 육사 동기생으로 이제 신군부 쿠데타를 주도했고, 그리고 광주 학살도 이제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적 증거를 이제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걸 완성하기엔 좀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고 이제 자기 죽음과 함께 그 진실도 가지고 가버렸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관계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최기화 전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분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사죄하고 자기가 역사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가면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 정당성을 막 주장하다가 그러다 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거야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도 점점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고 하면서 깨닫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좀 미숙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더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참 진짜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까지도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끝까지 이제 피해자들의 마음에다가 그 상처에다가 더 이제 생채기를 내는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죠. 예. 근데 스스로도 역사의 죄인에서 그래도 그나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과 과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어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별세했을 때도 공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공과 과에 대한 논쟁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정당성이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래도 그게 부정의 시비거리도 있고 하긴 하지만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직선을 통해서 선택받았다라는 형식적인 제스처라도 취했던 것인데, 그런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12.12 쿠데타 이후에 이거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거는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 때의 이제 대통령 선출 방식, 그걸 한번 이용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권좌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운동도 벌어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정당성 1도 없다. 그건 역사적인 평가로 이제 마무리가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당성 1도 없는데 어떻게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엄격한 측면에서 이제 막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론사들도 그동안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붙여주고 C라는 호칭을 그냥 썼거든요. 네, 그렇게 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한 다음에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대부분은 이제 사망했다.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불쑥 이제 일부에서 그래도 그 재임 기간 동안 공과 과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과가 워낙 커서 역사적 평가가 좋게 내려질 수는 없겠지만 공의 측면도 우리가 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또 판단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그나마 좀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럴 때 이제 국가장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국가장이라는 개념 요것도 함께 보고 국민묘지 안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뭐 상식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이제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 26일 지병학화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5일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어차피 신군부 출신이고 하나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정치군인 막 양성하고 그랬던 인물 아니겠느냐. 그리고 신군부의 이제 2인자로 볼 수 있는 인물이고 한데 어떻게 이걸 국가장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 경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누가 생을 마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찌됐거나 위로해주고 명복을 빌어주는 문화도 있다 보니까 이런 선으로 이제 정부도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가장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은 역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요 국가장이라는 말 말고 이제 국장 이런 거 있잖아요. 국장, 국민장 뭐 이런 식의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통합해 가지고 국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 국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이 별세 때 그때 이제 한번 치르고 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맞춰서 또 한번 이제 치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 했지만은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국가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통합이 됐어요. 두 분 전 대통령은 2009년도에 이제 이 별세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종류가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제 통합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통합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결정하기 좀 어렵죠. 이제 뭐 이걸 어떻게 국장으로 해야 돼 아니면은 국민장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 레벨을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역사적 평가를 함부로 당대 사람들이 내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하니까 어떤 레벨의 장례를 치러야 될지가 또 어려워서 국가에서 이제 국가장 형태로 이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삼 정부 때 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는 좀 감형이 됐었습니다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그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요 경우에도 보면은 이 경우는 지금 보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그 12.12 쿠데타와 그 다음에 5.17 계엄령,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제 사실은 최고의 이제 윗선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정부의 판단으로는 이 국가장의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개별적으로 장례를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만날 때는 뭐 다 각자 다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치르고 있는 중이고 누가 조문을 갔네 안 갔네 대선 후보가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기사로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이제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 뭐 국립묘지 안장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유언으로 국립묘지 뭐 이런 거 난 안 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안 됩니다. 그냥 법으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유고를 화장을 해가지고 저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근처에 뿌려달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기사로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요. 심지어 이 국립묘지 관련해서는요 파묘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립묘지에 묻혔지만 파묘 대상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25 전쟁 때나 이럴 때 공을 세웠다 이렇게 군인 출신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부의 이 힘이 굉장히 막강한 시기를 오랫동안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군부 출신의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립묘지 안장돼 있는 그 대상자들 중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군복을 입고 그때 이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섞여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 있는 사람들도 파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크게 빚어지는 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묘해야 된다 한쪽에서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뭐 판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저도 뭐 그 부분은 그냥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쓱 지나가도록 할 텐데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 정도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국립묘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다시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거리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정해 두면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역사적 과오 이거야말로 정말 씻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적 분위기가 국가장도 치르고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요 사죄의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죄 메시지를 내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추징을 당했는데 몰수형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몰수형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집행을 검찰에서 추징의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다 어떻게든 자기 재산 처분하고 이래가지고 추징금도 다 냈고 그리고 아들이 여러 차례 망월동 묘역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그래도 노태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누그러진 측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 과오가 크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사죄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했고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에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잘했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되게 큰 업적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어떤 거냐면 88 올림픽이 성공적 개최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이제 북방 정책이 준 이때가 이제 냉전이 해체되는 격변기였거든요. 그리고 신군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냉전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거라고 예측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되게 전향적이었어요. 전향적이어가지고 집권 당시에 그때요 실리 외교를 진짜 앞장서서 펼칩니다. 해가지고 이 북방 정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북방 외교라는 표현도 쓰는데 뭐냐면은 이제 북쪽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으로 북한이 딱 있고 그걸 건너가면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쭉 있는 거예요. 동유럽 쪽까지 쭉 다 연결돼 있어. 이제 그러던 시기에 그때 냉전이 이제 해체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기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전적 사고에만 머물렀더라면 그래도 저것들은 우리의 적성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들하고 놀 수 없어 해버렸으면요
어쩌면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나와 보니까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출신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들하고 자꾸 수교를 맺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통로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확 전환을 해가지고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직 중진국에도 못 이른 상태 정도 뭐 거기 깔짝깔짝 할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그 기회가 확 넓어진 거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성과들을 냈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요 뭐 이제 러시아하고 수교를 맺을 때 러시아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도 거기다 돈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차관 제공이죠. 차관 제공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는 대만, 자유중국, 대만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중국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중국 노선 해가지고 중국하고 외교관계 맺을 땐 대만하고 관계 끊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보면은 이 대만을 배신하는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거를 이제 단행을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도 그 당시에 많이 또 공을 들였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제 주변 국가들이 다 막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굉장히 쫄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하고 대화도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네 체제 유지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으니까 대화에 막 응하고 이러면서 남북 간의 교류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또 했잖아요. 유엔에도 동시 가입했고, 그죠?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것은 상대를 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국가로서. 그 전에는요, 상대방을 괴뢰라고 불렀어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괴뢰예요. 북한은 정통성이 없다. 쟤네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여기지. 그걸 하나의 국가다라고 인정을 안 해줬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남한 정부를 그런 식으로 막 함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91년도에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서로가 하나의 체제로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해서 이것은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은 그대로 좀 계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때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뭐 토지 공개념 개념도 막 들고 나왔어요. 그건 채택은 안 됐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도 들고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거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지금 이제 2+2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최근에. 그런데 2년으로 1년짜리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던 것을 2년으로 이렇게 늘려준 것이 이때 정부의 이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뭐 쓰고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가 또 이때 결정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예, 그런 측면들도 공과 과를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보통. 자, 이제 그런 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전두환 정부 때는 그러면 정권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는 게 없냐, 진짜 없냐. 우리가 공과 과를 논할 대상도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 거는 맞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업적이 없냐.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도 정당성이 1도 없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예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신경 썼던 것은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이죠. 대표적으로 꼽는 건 물가 안정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왜냐면 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져가지고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요.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73년, 79년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고 물가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70년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도요. 그때 이제 상승률로 보면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었죠.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그거에서 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해서 이제 물가 안정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뭘 알았겠느냐. 본인도 그건 인정한 바예요.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경제 관료들이 탄탄하게 좀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 이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고 하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 이런 평가들은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늦게 그 아웅산 묘역에 이제 버마 있잖아요. 아웅산 묘역에 늦게 가서 그 당시 이제 북한의 테러로 이제 정부 요인들이 많이 또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까운 경제 관료들이 많이 또 돌아가셨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있고 3조 호황의 기회를 맞아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도 많이 개선해내고 뭐 이런 경제적인 뭐 일들을 좀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들은 그 정권에서 많이 노력했던 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것인데 어쨌건 그거를 갖다가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처럼 이제 주변 사람을 잘 쓰면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문매를 맞고 이제 그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경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국민들한테는 이제 역사적 평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끝나가고 보니까 오늘 뉴스에는 합천군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이제 합천인데 그 합천 군수가요. 이제 추모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추모소를 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불언은 해놓고 허가는 안 해주고 그래놓고 지나가다 들렸다면서 조문은 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보는데 합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봐도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40대까지의 젊은 인구들은 뭐 이제 일구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거기도 뭐 이래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이래가 전두환의 이제 호인데 그 이래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군수가 재임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새천년 뭐 무슨 공원이었다고 하는데 이름도 복원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고 연령층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거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한편으로는 추모소를 열지 못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서 조문을 하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다 이런 평가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장에 대한 얘기인데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국가 차원의 장례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장은 정부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의 안치, 보전, 예산 편성, 결산 등 장례 대부분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